최근 해외에서는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 근무를 시도하는 회사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화장품 제조사인 운터베거는 반년간 주 4일제 실험에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이 운터베거는 한 주 업무의 시작과 끝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금요일을 아예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줄어든 시간에 맞춰서 직원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최적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주 4일제를 실험한 기간의 매출은 동일 기간 대비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의 복지 개념으로 흔히 인식되곤 했던 워라밸이 조직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각 회사만의 특색 있는 워라밸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인 회사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노피 코리아는 직원이 500명에 달하는 세계 5위의 프랑스계 제약회사 사노피의 한국지사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회사를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했고요. 기업평가 사이트인 자플래닛에서는 워라밸이 가능한 회사라는 리뷰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노피는 전 세계 기업들의 합병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기업인 만큼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젠더 밸런스를 통한 워라밸에 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여성 직원이 겪는 문제는 비단 그 여성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가족, 나아가서는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노피 코리아의 워라밸 제도를 살펴보면요. 먼저 7시와 10시 사이에 유연하게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등하교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노피 코리아의 직원 중에서는 돌봐야 하는 가족을 두고 불안하게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은 패밀리데이여서 이 오후 5시에 퇴근을 할 수도 있고요. 홀리데이 익스체인지라는 제도가 글로벌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방학 기간에는 자녀를 다른 나라 직원의 가정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워라밸 문제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카탈리스트라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본사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워라밸 제도를 꾸준히 시행한 결과는 어떨까요? 우선 사노피 코리아에는 자녀를 가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짧게 일하거나 단순한 업무만 하는 마미 트랙이 거의 없습니다. 재택근무, 단축근무, 그리고 유연근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 일과 삶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철저하게 예방한 결과 사노피 코리아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도 높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43%, 매니저급은 절반을 넘어선 56%에 달하고요. 여성 임원의 비율은 무려 70%가 넘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회사와는 정반대의 비율인데요. 워킹맘의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오토매틱은 개인용 블로그 서비스인 워드프레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이 회사의 직원 수는 500명에 불과하지만 기업 가치는 1조 원이 넘습니다. 바로 전 세계 50여국에서 몰려든 인재들 덕분인데요. 그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바로 리모트 워크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CEO 멜런 워그는 2005년에 오토매틱을 창업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모트 워크는 오토매틱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토매틱에서 리모트 워크를 하는 대상은 개발자나 디자이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사팀과 같은 본사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업무 시간 역시 탄력적이어서요. 최소 근무 시간이나 휴가와 같이 이 시간을 기반으로 한 업무 제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팀이 정한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한다는 방향성 아래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언제 일하고 또 언제 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팅이나 자료 보관과 같은 업무는 모두 온라인에서 가능하고요. 채용마저도 오프라인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채용이 되면 직원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홈오피스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고요. 카페에서 일하거나 오프라인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오토매틱의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 공간 사진을 공유하는 오피스 투데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일하는 직원이 찍은 사진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워크 디렉터로 일하면서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조직이 커질수록 인재들에게 더 많은 자율과 권한을 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인데요. 오토매틱의 이런 시도들은 충분히 그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회사들이 직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해서 워라밸을 실현했다면 반대로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사무실 안으로 직원들의 워라밸을 가져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의 인사를 총괄하는 라즐로 북이 쓴 책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에 보면요. 이 구글 캠퍼스에는 직원들이 퇴근 후에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 서비스, 자전거 수리, 세차, 드라이 클리닝, 신선한 식재료 배달과 이동 미용실 등이 바로 그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회사가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그 실행도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함께 자유롭게 의논합니다. 회사는 그저 그것을 허락해 줄 뿐이라는 거죠. 구글이 사무실 안으로 가져온 워라밸은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에서는 직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자기 개발 역시도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자신의 인맥을 발휘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죠. 이것이 추후에 구글을 방문하는 베스트셀러 저자들과의 즉흥적인 토크타임으로 발전했고요. 나중에는 구글로 간 저자들이라는 공식 프로그램까지 되었습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멜컴 글래드웰이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저자였다고 하네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토크 앳 구글이라는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원천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듯이 개인의 정체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워라밸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고 개발할 수 있도록 회사가 환경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조직의 창의성이 싹을 틔우는 지점도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기업들의 워라밸 사례를 소개했지만 회사의 비전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은 엄청난 복지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다른 상황과 가치관을 수용하는 유연한 조직을 바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